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차 과목인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민 자격증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합격하는 국민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합격이란 영광을 안으시려면 꾸준한 노력,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럼 부동산 세법은 뭐를 배우는 건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느냐?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같이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세를 배울 때는 항상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납부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거든요. 근데 2011년 1월 1일부터는 과거의 취득세와 과거의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취득세를 배우실 때는 항상 등기, 등록이 합쳐진 세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소유권이 아닌 것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한 번 내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매년 우리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고지서에서 은행 가서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매년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 부자들이 내는 세금.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내는 세금이다. 자, 그리고 이제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뭐다? 사업성이 아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네. 그리고 가끔 출제되는 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동산 세법은 2차 과목이죠. 부동산 세법과 공시법. 그래서 과목을 일단은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출제 문항이 16문제고 공시법은 24문제입니다. 그리고 1차는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다음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역시 40문항이죠. 1차. 자, 그 다음 2차는 부동산 세법과 공시법 합쳐서 40문항이네요. 40문항. 그래서 따로따로 배웁니다. 그러나 같은 과목이에요. 공시 및 세법.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배울 뿐입니다. 합쳐서 채점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사법 역시 40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네요. 공법도 이렇게 4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해야 2차 시험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1차를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 합격하고 그 다음 평균 각 과목당 60점이네요. 평균 60점. 그리고 과락 40점 미만이 되면 무조건 이제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40점 이상 맞대 평균 60점이에요. 그럼 이제 5과목이네요. 민법, 학개론, 부동산 세법 및 공시법, 중개사법, 공법.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 맞고 40점 미만이 맞으면 불합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우리는 8, 9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학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민법 학개론은 열심히 하셔야 돼. 일체를. 자, 60점 이상 맞고 대부분 수강생들은 민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약 70점 정도 맞고 그 다음 학개론은 50점 정도 맞으면 합쳐서 60점이 되겠네요.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짧은 시간에 공부함으로 민법 위주로 민법을 70점 이상 맞고 학개론은 50점 반 정도만 맞게 되네요. 자, 그 다음 2차 과목은 부동산 세법은 최소 10개를 맞춰야죠. 10개. 자, 그 다음 이제 공시법은 12개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 그래서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이다. 30개 정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법도 40개 중에 절반만 맞자. 이렇게. 그래서 2차 과목은 10개, 12개, 그리고 30개, 20개 딱 하면 딱 평균 60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전략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이고 그 다음 2차 과목, 1차 과목은 뭐다? 민법을 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법 강사로서 최소 10개,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12개에서 13개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은 항상 대부분 상중하로 출제가 됩니다. 상중하. 그래서 상에서 30% 정도가 출제되고 중에서 40%가 출제되고 하에서 30%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럼 우리는 학습 전략을 어려운 거는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60점 맞기라 그랬죠? 그래서 중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세법 강사로서 부동산 세법은 10개에서 12개, 13개를 맞으려면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중요하다 별 표시하세요. 이런 내용을 봐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열심히 하자. 그리고 중개사는 하루하루를 빠먹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공부 안 하고 3일째 책을 본다면
공부를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리듬이 끊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합격의 지름길은 뭐다? 반복교육이다. 끊지 않고 계속 반복하시는 분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60점 맞기죠? 그래서 60점 이제 맞으면 합격함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꾸준히 열심히 해서 반드시 영광의 합격을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마칩니다.